아프리카 우간다의 작은 마을, 한국인 의사. 김현수는 그날도 늦은 밤까지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진료소에서 하루 종일 진료를 보고 간단한 저녁을 먹고 막 침대에 눕자마자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문을 열자 마을 주민 아비오와 그의 아내 칼리사가 울면서 딸을 안고 있었어요. 딸 나타샤는 뜨거운 열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축 늘어진 채 의식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어요. 김현수는 즉시 아이를 진료소 안으로 데려왔어요. 진찰해보니 심각한 말라리아 증상이었어요. 그는 곧바로 수액을 투여하고 해열제를 투여했지만 상태가 심각했어요. 더욱이 전기가 끊겨 조명도 없었어요. 그는 손전등을 이마에 고정한 채 밤새도록 아이 곁을 지켰어요. 아비오와 칼리사는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김현수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어요.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자 나타샤가 미약하게 눈을 떴어요. 엄마! 칼리사는 딸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아비오는 김현수의 손을 붙잡고 연신 감사를 표했어요. 당신은 우리 마을에 내려온 천사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은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나타샤는 건강을 되찾았고 몇 년 뒤 김현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커서 선생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현수가 진료소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어느 날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진료소 앞에는 무투사라는 노인이 허리를 감싸 쥐고 힘겹게 서 있었어요. 그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김현수는 급히 진료실로 모시려던 찰나 뒤쪽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자이르라는 소년이 넘어져 발목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아이의 부모는 보이지 않았고 혼자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때 무투사가 갑자기 손을 들어 김현수를 막았어요. 나는 괜찮아요. 저 아이를 먼저 봐주세요. 김현수는 순간 망설였지만 무투사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먼저 자이르의 상처를 치료하고 붕대를 감아준 뒤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어요. 그 후 무투사를 진료했는데 다행히 상태가 급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기에 그는 신속히 치료를 진행했어요. 며칠 후 무투사는 진료소를 다시 찾아와 김현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당신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진료소를 도왔고 김현수가 힘들 때마다 작은 손길을 보태며 그를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김현수가 아프리카에서 봉사한 지 10년이 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박서연이라는 한국의 고등학생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는 학생이라 많은 돈을 보낼 수 없지만 제 용돈을 모아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편지와 함께 작은 돈이 동봉되어 있었어요. 그 돈은 크지 않았지만 김현수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 돈으로 백신을 구입했고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줄 수 있었어요. 김현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이들과 함께 서연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서연아, 네가 보낸 작은 선물이 이곳에서는 수십 명의 생명을 살리고 있단다. 정말 고마워. 몇 년 후 한 젊은 여성이 아프리카 진료소를 방문했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그녀는 박서연이었어요. 의사가 된 그녀는 직접 아프리카로 와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현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서연아, 네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도와보자. 그렇게 또 하나의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김현수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따뜻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다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손수건을 꺼내 피를 닦아주고 넘어지면 부축해 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물었어요. 현수야,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때 그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의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시간이 흘러 김현수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성적은 우수했지만 의대 입시는 쉽지 않았어요. 잠을 줄이고 하루 15시간씩 공부하면서도 학원 대신 도서관에서 묵묵히 노력했어요.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아들을 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현수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그럴 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엄마. 꼭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몇 년간 노력한 끝에 마침내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은 순간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현수 정말 자랑스럽다. 의대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매일 쏟아지는 시험과 실습으로 인해 하루 34시간만 자는 날이 다반사였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그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 그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 어느 날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진정한 의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야 해요. 그 말이 그의 가슴 깊이 박혔어요. 김현수가 인턴으로 병원에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응급실에 한 외국인 노동자가 실려왔어요. 그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고 치료비가 걱정되어 제대로 진료를 받지 않으려 했어요. 김현수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금 중요한 건 치료입니다. 아픈 곳이 어디죠? 노동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겨우 입을 열었어요. 고향에서는 병원이 없어요. 여기에 와서도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현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료 환경이 더 열악한 나라들은 어떨까? 그는 점점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아프리카의 의료 실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큐 속에서 한 아이가 열병으로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마을에는 병원도 약도 없었어요. 결국 그 아이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그날 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나는 아프리카로 가야겠어요. 그의 결정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충격이었어요. 현수야, 그렇게 힘들게 의대까지 갔는데 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지 않고 아프리카에 가려는 거야?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는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된 지금 정말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알겠어요. 아프리카에는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들을 돕고 싶어요. 어머니는 결국 흐느끼면서도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렇게 김현수는 한국의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단 하나의 가방만 들고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처음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이 없어서 나무 아래에서 수술을 해야 했고 깨끗한 물이 부족해서 감염병이 쉽게 퍼졌어요. 간단한 감기조차 치료할 약이 없었고 많은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어요. 김현수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돌봤어요. 그가 직접 나무로 벤치를 만들어 진료소를 마련했고 맨손으로 수술을 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어느 날 한 노인이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당신은 이 마을의 빛이에요.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희망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가 아프리카에 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여전히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를 치료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가끔씩 가족과 친구들이 그에게 연락해요. 현수야, 한국에 돌아올 생각 없어? 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아직은 아니에요. 여기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김현수는 오늘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한 사람의 삶을 살리고 한 마을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김현수가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을 때 그의 이야기는 우연한 계기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김현수가 오랜 시간 아프리카에서 무료 진료를 하면서 그의 활동을 눈여겨본 국제의료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의 한 관계자가 미국 기자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했고 취재진이 직접 아프리카로 찾아왔어요. 미국 언론 취재진은 그가 맨손으로 응급수술을 하고 말라리아로 쓰러진 아이들에게 약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장면은 그가 수술을 마치고 피곤해 저런 나무 아래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순간이었어요. 미국 언론은 보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의사가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다. 정부 지원도 대기업의 후원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자신의 헌신만으로 이 마을을 살리고 있다. 보도가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김현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후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언론에서도 김현수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그들은 2주 동안 그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기록했어요.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에서 한 소년이 김현수의 진료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아이들이 모두 그렇게 됐을 거예요. 방송 기자는 이를 보고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의 본보기라고 평가했어요. 또한 기자는 마을 원로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곳에 병원이 세워진 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의료 지식을 배운 것도 모두 김현수 박사 덕분입니다. 그는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이 마을의 가족입니다. 방송 이후 유럽에서도 김현수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일어났고 그의 진료소는 더 많은 의료 장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어요. 미국의 저명한 잡지는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는데 2024년 후보 중 한 명으로 김현수를 포함했어요. 잡지 기사에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김현수 박사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다. 그는 의료 시스템조차 없는 환경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며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가 남긴 영향력은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한 지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올해의 인물 후보로 선정된 후 더 많은 후원이 이어졌고 한국에서도 그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김현수가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단순했어요. 조건 없는 헌신 보수도 받지 않고 지원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10년 넘게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이어간 점. 지속 가능한 변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의료 교육을 시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 점. 사람들의 삶을 바꾼 영향력 단 한 사람의 행동이 마을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이제 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준 한국인으로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는 여전히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며 오늘도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어요. 김현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는 아침에보다 먼저 눈을 떴어요. 이제 이 마을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고민이 맴돌았어요. 나는 여기에서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지난 10년 동안 이 작은 마을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어요. 말라리아로 위급했던 아이, 출산 중 위험했던 엄마, 외상으로 절망에 빠졌던 환자들. 그의 손길로 많은 이들이 다시 삶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가 떠난다면? 이곳에는 여전히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어요.
그의 진료소는 작은 오두막에 불과했어요. 약품도 부족했고 수술을 할 때면 손전등 하나에 의존해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는 만큼 그는 이들을 떠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한국에 있는 가족이 그에게 전화를 했어요. 현수야,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곳에는 아직도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는 이제 단순한 의료 봉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프리카 마을의 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오늘도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면 세상은 더 따뜻해질 거예요.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희망의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김현수는 여전히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꿈은 이제 더 커졌어요. 그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의료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작은 진료소에서 치료를 해왔지만 곧 마을의 최초의 병원을 세울 계획이에요. 후원금과 국제단체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조만간 작은 수술실과 응급실을 갖춘 병원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없어도 이 마을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지금까지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가르쳐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지인들이 직접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 한국과 협력해 의대 장학금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이곳을 지킬 의료진들이 필요해요. 김현수는 혼자가 아니라 더 많은 한국인 의료진들이 이 여정에 동참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는 이미 여러 한국 병원과 연결해 젊은 의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도 훌륭한 의사들이 많아요. 그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이곳을 방문한다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김현수가 남긴 당부의 말. 김현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있어요. 나 혼자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요. 내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관심, 작은 손길,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큰 기적을 만듭니다. 그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태양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많은 이들에게 한국의 의수를 펼치며 그들을 돌보고 있는 한국인 의료 봉사자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눈물 채널의 하늘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감동의 눈물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